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도연은 새벽 알람이 울리지 않는 집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채웠고 그는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었죠. 오래 쓴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도장은 더 이상 찍을 곳이 없었고 남은 건 빈칸뿐이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소리는 하루의 길이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어보고 끈을 2번 고쳐 묶었습니다. 오늘은 공원까지 걸어볼까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퇴직증 한 장이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싶었죠. 공원 벤치에 앉자 아침 햇살이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반려견과 눈을 맞추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박진수 이름이 떴습니다. 나와 카페에서 보자. 친구의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곧 갈게. 도연은 짧게 대답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카페 유리문을 밀자 따뜻한 원두향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이미 박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진수는 신문을 접고 컵받침 위에 내려놓았죠. 어제도 잠을 설쳤지? 진수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다가 새벽을 건넜어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금세 가라앉고 잔 표면에 잔물을 남겼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팝송이 작은 소리로 흘렀습니다. 주인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유 거품을 얹었죠. 두 사람은 계절 이야기로 시작해 건강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대화의 결은 편안했지만 말끝엔 공허가 묻어났습니다. 빈 시간이 사람 사이를 넓힌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두 사람은 부부 동반 모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서 하자. 진수가 먼저 제안했죠. 영숙이도 좋아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장에 장보기 목록이 적혔고 와인 이름이 따라 적혔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햇볕이 강해져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봤죠. 저녁에 다시 전화하자. 진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운동도 좀 하고. 도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는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낮의 온기와 다르게 마음속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햇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숙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죠.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요. 장은 같이 봐요.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소파에 앉았어요. 젊은 날의 미소가 번진 사진들이 천천히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데리고 살아야겠죠. 그가 낮게 말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익숙한 분업으로 흘렀습니다. 도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영숙은 목록을 확인했죠. 동네 마트에서 토마토와 바게트를 고르고 와인 코너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말 손님들 좋아하겠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진수네랑 오래간만이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식탁에 따뜻한 수프가 올라오고 뉴스 소리가 작은 볼륨으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숟가락 소리로 대화를 대신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집안 공기는 안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진수의 자리 정보와 주말 모임 시간이 도착해 있었죠. 도연은 메모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식탁을 한 바퀴 돌고 영숙에게 멈췄어요.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웃어봐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 소리가 생의 박자를 대신했어요. 침실 불을 끄기 전 도연은 창밖의 가로등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알람은 울리지 않겠지만
하루는 또 시작될 거였죠. 그는 이불을 고쳐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말 모임의 식탁이 어떤 표정일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김도연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의 여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영숙은 전보다 말이 줄었고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의 시선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처 닫지 못한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죠. 그는 화면을 스치듯 보았고 미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마음속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일찍 외출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돌다 카페로 향했죠. 박진수는 이미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무겁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아내는 어때? 그는 무심하게 묻는 척했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그럭저럭 뭐 다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진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며칠 전 술자리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식탁 위에 놓인 영숙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화면을 켰습니다. 대화창에는 미정의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일 생각보다 의미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도연의 심장을 쳤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가가 그릇을 씻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진수 만났어요. 요즘은 좀 괜찮다네요. 영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싱크대 물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이랑 커피 마시고 올게요. 도연은 말없이 신발을 신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 끝 카페 창가 자리에는 두 여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미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손을 내밀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길가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입김이 섞인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불씨는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했습니다. 이게 다 오해일까 아니면 그의 속삭임은 찬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 멀리 네온사인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유난히 붉고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밝아오기 전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박진수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만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진수의 집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빛이 손끝에서 흔들렸고 입김 사이로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수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걸으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날 얘기 영숙이도 알았대.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자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낮춘 채 진수를 일정 거리에서 따라갔습니다. 진수는 길 끝에 낡은 여관 앞에서 전화를 끊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가로수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변에는 노숙자 몇 명이 철문 앞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본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방향 없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영숙이도 알았대 그 문장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영숙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진수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영숙은 평정심을 유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 얘기 진심이었어요? 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대답에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탁자 위엔 그녀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지퍼를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작은 수첩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고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장소 변경 진수가 원함. 글씨는 분명히 영숙의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 종이는 점점 구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그 메모를 지갑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모임날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점점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진수와 영숙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모든 걸 확인하겠다고요. 웃음과 농담으로 가려진 말들의 진짜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요. 그는 메모지를 다시 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김도연 부부는 약속된 시간에 박진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네 사람의 자리를 맞춰놓은 식탁이 놓여 있었고 미정이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게 가요. 괜한 걱정 말고. 도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 2병,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4개의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초가 켜지자 식탁 위 그림자가 네 사람의 얼굴을 불규칙하게 비추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마저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수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오래된 친구니까 뭐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에 미정은 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진수의 입가엔 익숙한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컵을 들었고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미정이 실수로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보 위로 번졌습니다. 순간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말 당신 진심이었죠? 공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그녀를 따라가다가 진수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식탁 위에 초가 흔들리며 촛농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잔을 집어들고 손에 쥔 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 아래 진수와 영숙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며 벽에 묘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두 사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덜 마른 와인 자국이 묻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장난이었다고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침묵했고 미정은 문가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초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린 것은 도연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속 가장 추한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박진수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벽에 부딪히며 몸싸움을 벌였고 초라한 불빛 아래 그림자가 뒤엉켰습니다. 이게 다 뭐요? 장난이라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의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웃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 불빛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의 고요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출소의 형광등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셔츠는 구겨졌고 진수의 입가엔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으고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날 술기운에 진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외로웠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수는 미정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심이었단 말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텐 모욕이었어요.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기록지를 넘기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잖아요. 다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고 빗방울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진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우산을 펴며 홀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출소의 불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비는 이미 멈춰 있었고 공기에는 싸늘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모임은 끝났고 함께 웃던 기억마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각자의 마음속 깊은 균열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김도연은 더 이상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진수의 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걸어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다가도 익숙한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영숙은 말이 없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남은 밥이 식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서로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대신 지난 일들이 떠올랐고 머릿속에서 진수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배신이라는 단어가 돌처럼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진수를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진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도연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영숙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진수 씨 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공간은 하나인데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시계 초침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박진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도연아, 그날의 제안은 농담이 아니었어. 그냥 내 외로움을 감추고 싶었던 거야. 편지는 짧았지만 한 줄 한 줄이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연은 손끝을 떨며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밤이 깊자 도연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펴보려다 멈추었습니다. 진수의 마지막 문장이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너도 외롭잖아. 우리 나이엔 다 그렇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그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마음속엔 용서와 미움이 뒤섞인 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전, 김도연은 박진수가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 진수는 숨을 고르며 눈을 떴습니다. 그날의 말 외로움 때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외로웠죠. 그때 영숙과 미정이 들어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상처냈지만 진심은 아직 곁에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병실 안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박진수의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김도연은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오랜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미정은 이제 그 사람도 편해졌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영숙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랍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린 외로워서 상처를 냈지만 진심은 남아 있었다. 그 한 줄을 읽으며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이 커피 2잔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불 끄지 말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부드럽게 밝혀지고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 다시 시작된 하루의 온기였습니다.